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 정보 규제가 강화되면서 벌칙은 무거워졌지만 단속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지역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사업이 추진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앞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도시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물공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우리 지역에는 3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태풍은 소멸됐지만 오늘까지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늦은 밤이 되면 점차 그치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도 오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제16호 태풍 풍엉은 모두 소멸했지만 오늘까지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주와 문경, 봉화 등 경북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빗줄기가 제법 굵은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늦은 밤이 되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특히 북부 내륙 일부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면서 최고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줘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2도를 밑돌아 한낮에도 선선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이단 사고로 지난 7월 정부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벌칙은 무거워졌지만 단속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역주행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들은 충돌을 간신히 면했지만 택시 등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원인은 과적, 적재량의 5배가 넘는 짐을 실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차량이 정지할 때 제동거리가 늘어나며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무게중심이 높아져 방향을 전환할 때 전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 호각 소리와 함께 과적 의심 차량이 검문소로 들어옵니다. 적재량을 재는 저울에 올라가자 빠르게 하중이 높아집니다. 총하중 43.7톤, 단속 기준 44톤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더 실었지만 위반이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동식 단속을 2배로 늘리고 적발시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렸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바퀴당 무게를 따로 제어하는 단속 방식의 허점을 노려 하중을 분산시키는 가변축 조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변축을 조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는 가변축을 무게를 공기압을 넣어서 눌리고 그러면은 이제 달리는 축이 좀 덜 나오겠죠. 때문에 차 한 대 전체를 저울에 올려 하중을 재는 단속 방식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도입 시기는 요원한 상태. 그럼 뭐 관련 예산 이런 거 아직 내려오거나 뭐. 그런 건 아직 없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과적 차량의 치사율은 일반 차량의 4배, 하루 100대가 넘는 과적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지만 규제 방식은 여전히 과거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경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3주간 0.16%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산과 경주 지역의 경우 중소형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서 경산이 0.4%, 경주 0.3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주간 0.13% 올랐는데 지역별로는 경주가 0.38%, 경산 0.35%, 칠곡군이 0.22%의 상승률을 보였고 면적별로는 중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부동산 114는 10월까지 포항, 구미, 경주 등 경북 지역 주요 도시와 대구 근교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의 주상 복합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분양 당시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윤용태 부동산 경제연구소가 2, 4분기 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7곳에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세 곳이 분양가보다 2에서 1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곳 가운데 3곳은 보합세, 1곳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의 120제곱미터대 일반 아파트는 평균 37%가 올랐습니다. 연구소 측은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성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캐나다와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업 분야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캐나다가 축산 강국인 점을 감안하면 축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업 분야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5년 동안 4,806억 원의 생산이 감소합니다. 특히 축산 분야가 4,094억 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 사육 두수도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경북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직접 피해와 함께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 피해도 예상됩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5에서 1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규모화된 대단위 집단 생산 체제를 갖춘 축산 강국 캐나다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3년에서 15년 정도 관세 부과 기간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뭐 10몇 년이랑 사이에 우리가 뭐 경쟁력을 높이면 얼마나 많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요. 경상북도는 농업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해외시장 개척, 친환경 축산 인프라 확충 등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축산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한테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축산물도 우리가 좋다는 그런 걸 이제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FTA 거세 물결 속에 시장 방어에만 급급하기보다는 품질 고급화와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 기반 농업으로 FTA 파고를 넘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구시 교육감을 만나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회원들은 어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식품업체의 제품 소비 확대를 비롯해 학교급식 우선 구매, 협동조합을 통한 소액 수의계약 추천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 확대와 다수공급 계약자 경쟁 시 지역업체 배점 활용 등을 건의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법인 설립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월에 비해서 119개 줄어든 434개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월 대비 대구가 52개, 경북은 67개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신설법인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17%로 전월에 비해서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대게로 유명한 강구항과 인근 3사 해상공원 일호는 영덕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영덕구는 이 일대 관광 개발을 위해 앞바다에 대규모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해 왔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3사 해상공원에서 강구항까지 바다를 횡단하는 1.4km 노선이 제시됐습니다. 인근의 대소산 봉수대 등 수려한 해양경관을 자랑하는 축산항 일원도 신정동진 관광개발 사업에 맞춰 적지로 평가됐습니다. 와우산에서 봉수대까지 1.2km 노선은 경관이 뛰어나고
해안 등산로와도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결과 당장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가 각각 200수십억 원대로 영덕군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분기점인 1 이하여서 민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BC가 1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영덕군은 일단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관광이 추진하는 친수공간 또 축산항 장기개발 계획들이 이제 무르익게 되면은 이 케이블카 사업도 장기개발 사업으로 영덕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항시도 지난해 내연산에 2.2km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검토했지만 수백억 원의 사업비 문제로 민자 유치 가능성만을 열어둔 채 덮어둔 상태입니다.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훼손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재원 확보와 수익성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세계유산도시 시장단과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주 힐튼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아태지역 17개국 28개 세계유산도시와 세계유산도시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참가자들은 불국사, 월정교 복원 현장, 교촌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고 동궁과 월지 야간 투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 MBC 교향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가 어제 수성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휘자 정민의 지휘로 소프라노 김상은, 메조소프라노 손정아, 테너 이현, 바리톤 석상근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설립된 대구 MBC 교향악단은 해마다 5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오케스트라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농업의 현 주소와 가치를 조명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도시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물공장을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서양식 레스토랑. 이곳에서는 요리에 쓰이는 바질과 파슬리 같은 잎채소를 식당 옆 식물공장에서 그날그날 바로 뜯어옵니다.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수경 재배를 하니 믿을 수 있고 식감과 향이 좋아 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해서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제 필요할 때 바로 따서 이제 뭐 각종 요리에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커피 전문점의 경우 우후죽순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점포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식물공장을 도입했습니다. 식물공장 안에서는 커피나무가 다양한 수종별로 1개월생부터 7년생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커피나무를 분양해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커피의 어떤 사이클을, 일생을 체험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직접 수확도 하고 가공도 해서 한 잔의 커피를 체험하실 수 있는, 직접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안전한 식재료와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농업이 부가가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초에 약속했던 사전 면책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도입돼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사후 면책 제도만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전 면책 제도의 하나로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규 절차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사전 감사 컨설팅을 신청하면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컨설팅 회의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사후 감사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특히 사전 감사 컨설팅을 받은 동일한 사안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될 경우 특히나 비리 의혹이 없으면 면책해줄 방침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내일 대구와 태국 방콕을 오가는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대구와 태국 방콕을 오가는 국제 노선은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며 저녁 8시 40분에 대구공항을 떠나 다음 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20분에 출발해 아침 8시 25분에 대구공항에 내립니다. 제주항공은 내년 3월 안에 대구와 중국 베이징을 잇는 노선 개설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6호 태풍 풍엉은 모두 소멸됐지만 오늘까지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주와 문경, 봉화 등 경북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빗줄기가 제법 굵은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늦은 밤이 되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북부 내륙 일부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면서 최고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비구름대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열대저하부에서 변질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 청도는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8도가량이나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2도에 머물겠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문경과 상주는 현재 17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 머물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